오늘은요, 선생님 나와라, 오빠! 그래도 선생님 지금까지 들어간 많은 잡음 중에 가장 학구적이었어요. 네. 뭐, 떡 먹는 소리. 쩝쩝쩝 소리 들어가고. 울맛있는 소리까지 합성해줄게. 박한용 실장님 거 다 아시죠? 목소리 들어. 우리 너무 그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옛날에는 뭐 되게 그럴싸하게 소개해드렸잖아요. 빨리 더 좋게 소개해요. 근데 이미 그 소개는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존의 자리에 가 있어요. 라반특은 박한용 실장님이 나왔다 하면 청취율이 올라가죠. 한 2달 동안 외면했던 분들도 막 들어주시고 막 이래. 비교 불가. 세계 유일의 전문가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라반특에서 스승의 날 찾아뵙는 유일한 선생님. 스승으로서. 제작 복도 없어요. 선생님이 이런 식이야. 2013년 3월 25일 TV조선 방송. 지난해 11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제작해 배포한 영상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로 포장된 이 100년 전쟁 2편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과 실체. 이승만을 부도덕한 플레이보이라고 판단했던지 그를 기소해버렸다.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주 경계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사진은 찍힌 시점이 10년이나 차이가 나고 장소도 다른데 진짜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사건 번호 같은 숫자는 단순한 미국 부동산 번호 체계입니다. 엉뚱한 숫자, 미심쩍은 날짜, 그리고 사진 붙이기로 역사를 조작한 100년 전쟁. 다큐로 포장된 조작 영상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미 이 영상 조회수는 200만 건이 훌쩍 넘어간 상황. 과연 10년 전쟁 제작 의도는 무엇이고 파장은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선생님, 요즘 이승만 갖고선 우리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예. 100년 전쟁이라는 정말 세기적 다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B급 다큐로서 세계적 규모죠. 야, 저는 그렇게 재밌는 다큐. 요즘에 민족문제연구소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킹도 다 했지. 잡았나요, 선생님? 해킹한 사람은? 아니요, 어제 잠깐 뉴스 나왔는데 확인되었다 하다가 그 오버라고 또 이야기가 되었어요. 잡을 수 없대잖아. 소위 말하는 걸로는 일베 회원이라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예, 그게 제일 유력하죠. 일베에서도 나왔고. 예. 그래서 이 핵심은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 나오고 나서 이른바 수구 꼴통들의 대응이 어떤 거냐도 참 놀라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100년 전쟁의 성공을 가늠한 잣대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객의 반응은 네. 클릭수가 아니라 정부와 수권의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100년 전에 처음에 방영될 때 저희들은 사실은 얼마나 보시겠나 했어요. 왜냐하면 현대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00년 전쟁을 우리가 만드는 이유는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딱 취임하자마자 이명박 정부가 느닷없이 건국절을 만들었잖아요.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인데 느닷없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건국절을 강행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임시정부도 있었고 그다음에 건국절이라는 말 자체를 쓰려면 이미 당군조선 그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의미에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건국절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런 점에서 이건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인가 했는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예, 그게 보니까 우리가 제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친일파 청산 작업이 시작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친일 반민족 행위로 몰리버리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건국절은 1945년 8월 10일과 관계없고 1948년 8월 15일이 의미가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했죠. 따라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언제부터냐 하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요 3년 동안의 대한민국 건국 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일제시기에 친일을 했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결국 3년 동안 뭐였어요? 이른바 반공투쟁 했잖아요. 네. 즉 반공투쟁을 했고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만 하면 건국 공로자다. 즉, 그 대한민국의 그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짓이죠. 네. 상당한 일이죠. 친일의 그 자기 이런 것들 가리기 위해서 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머리가 나쁜 데 쓸 땐 아주 뛰어나요. 근데 그 과정이 그 올해 들어서 이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일련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날개도 친 듯.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는 이렇게 봐요. 이 전투에 있어서 이 뉴라이트뿐만 아니라 수구 꼴통 연합이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박정희를 지지하는 박근혜 세력이든 이승만을 지지하든 또는 뭐 뉴라이트로 이야기하든 결국 공동의 곰팡이균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서식지가 공동이에요. 서식지가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부패한 곳에서 자라나고 있어요. 네. 이 건국지를 교도부로 삼고 그다음에 이들이 뭘 했는데 이제서 하나 알아듣게 1948년 8월 15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체성이 뭐냐면 분단이 대한민국의 출발로 보는 거예요. 다시 분단이 대한민국을 하자면 반쪽짜리의 역사 속에서만 인식하는 아주 위험한 분단 시대 역사 인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들 그다음에 딱 건국절을 통과시키면서 그다음에 뭐냐 교과서 탈환 투쟁을 조선일보가 제안해요. 네. 이제 교과서를 탈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금성 교과서를 융단 폭격했지 않습니까? 네. 이 금성 교과서 융단 폭격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올해? 이제 아직 모를 거예요. 우리 반민특위 라디오 반민특위 식구들께서는. 네. 내년도 그 교과서 한국 그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7종이 검인정 통과가 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라이트 쪽 계열들의 교과서가 통과됐어요. 오. 네, 대한교과서. 검인정을 통과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뉴라이트 쪽 계열은 뭐냐면 잘 알다시피 2008년도에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라고 우리 기억나시죠? 네네. 한마디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우익 교과서보다 더 위험하다고 한국 역사학자들이 얘기했던 그 교과서를 썼던 그런 멤버들이 이들이 뭐냐면 쓴 것이 입에 검증을 통과했어요. 우리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위안부들은 돈 받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일제 식민시대 때 근대화가 되었다고 얘기하듯 그 다음에 이승만은 국보고 박정희는 뭐 근대화 혁명가다. 한국 국사 교과서랑 한국 현대사 연구자들이 도저히 동의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주장했던 이 그룹들이 바로 검인정 통과했어요. 아, 근데 이게 뭐 7종이 있든 6종이 있든 간에 사실 교총 뭐 이렇게 수준에서 이 교과서로 몰아버리자 이러면 다 이 교과서 들고서는 그리고 또 문제는 거잖아요, 또 학교에서. 우리나라 사학이 뿌리가 거의 다 진입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교장이 이거 가르쳐라 역선생님한테 역선생님이 힘이 있나요? 특히 사학에서는 뭐 진짜 교사들은 힘이 그렇죠. 없죠. 재단 따라가는 거죠. 예. 근데 이런 교과서로 배우는 진짜 차라리 역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들이 뭐냐면 전도 얘기했죠. 이들은 촛불 선이 없는 아름다운 수고 꼴통 학생 만들기 운동이에요. 이것은 5년 뒤에 유권자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일 무시무시한. 치밀한 새끼들. 그러니까 이 어린 세대들에게 교과서는 공신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지금 잘 지적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하고 달라요. 일본에서는 후슈사 교과서가 나왔지만 지역 학교마다 교과서 채택위원회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다 처리하게 돼 있으니까 마음대로 관철이 안 됩니다. 권력의 의지가.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이렇게 결심하고 눈치 주면 그다음에 교총,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쫙 가버리면 우리는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또 특히 중고등학교는 사학이 많은데 사학에서 역사 선생님을 몇 년에 한 명 뽑을까 말까요. 그래서 거기를 진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뭐 돈 싸들고 대기하고 이런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라 그러면 얼쑤 좋구나 하고 들어갈 사람들도 난 분명히 그 역사를 하는 교사분들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 팟캐스트를 만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저는.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을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되겠어요. 온 분야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교과서 만들까? 교과서 만들어야 되나? 교과서 만들까? 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김문수 도지사는 또 어떻게 했어요? 따먹 문수. 네, 이 사람이 그런가요? 이런 말 했더라고요.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교묘하게 잘 만든다. 백년 전쟁에 대한 논평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의 잘 과거를 만들었다고는 여겨졌나 봐. 그러면 본인의 과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노동운동하고 혁명까지 꿈꿨던 사람이면
자기도 포함이 되겠죠. 그땐 나빴는데 지금 개과천선한 거지. 그럼 김인수 씨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나 옛날에 나쁜 놈이었어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더 나쁜 짓을 하고 있죠. 네. 벌써 바로요. 했을 거예요. 예. 안빙직 아시잖아요. 뉴라이트 네. 그 네. 서울대 낙성대 연구소 예. 하고 또 이용훈 씨. 네. 이쪽이 바로 뉴라이트 이론 공급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뭐예요? 경기도 공무원 교육 교재로서 한국 현대사를 만들었어요. 공무원. 4천만 원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게 하반기부터 경기도 공무원 연수 교재로 사용됩니다.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편향된 뉴라이트의 그 역사 교과서는 사실은 그 반민주주의적이고 네. 반국가적이고 그런 내용의 공무원 교재를 만들어서 연수교육 교재로 쓰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와, 진짜 뭐 이런 나라. 그래서 어쩌면- 공무원 노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100년 전에 만든 거는 우리가 뭐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공권력을 동원하면서 사방팔방에서 역사학계조차 한국 현대사를 전공하는 한국 역사학계조차 좌편향됐다 또는 좌경화됐다고 색깔로 들이대면서 역사학계도 제껴버리고 자기들이 막 만들어서 그냥 내는 거예요. 좀 책들을. 이런 상황 속에서 뭐냐면 100년 전에 안 만들 수가 있겠어요. 100년 역사 다시 한번 똑바로 한번 보자. 상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실 말대로 보복이 막 시작되고 있어요. 네. 그들이 오고 있어요. 융단 폭격을 하러. 얼마 전에 전쟁과 평화인권 박물관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평화박물관. 아, 평화박물관. 평화박물관이죠. 예.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 참전했을 때 이 저질렀던 이런 그렇죠. 것들과 관련해서랑 쭉 돼 있는 데죠. 근데 그게 왜냐하면 사실 베트남 전쟁은 다 알다시피 베트남 자체는 그 뭐냐면 그 자기 역사에서 봤을 때는 그 민족 해방 운동 또는 독립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예. 오랫동안 프랑스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근데 네. 프랑스가 떠나기로 했고 안 떠나고 뭉갠 거 아니에요. 네. 그다음 나가면서 또 미국이 미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속에서 그 당시에 뭐라고 불러냐면 The Ugly War, 예. 추악한 전쟁을 불렀어요. 20세기 그런 전쟁 중에 하나가 네. 베트남 전쟁이다. 여기 한국군이 어찌든 행태든 결과적인 용병이 돼버린 거예요. 네. 예. 베트남 정부가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당신네 한국군은 미안해 할 필요 없다. 돈 받고 온 사람들 아니냐. 사실 그것은 뭐냐면 가치관도 없다는 뜻이 되는 어떤 멸시적인 용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군이 저질렀던 문제. 저는 이건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봐요. 네. 많은 젊은이들이 거의 월남지에 갔을 때 어떤 분들은 진짜로 내가 한 번만 가가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 간 것도 있었어요. 네. 그럼요. 제 주위에 많아요. 네. 그 다음에 다양한 동기로 갔죠. 그거 아까운 정춘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 안 슬퍼하겠어요. 네. 또 고혈압에 걸린 분들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그러나 그런 고통과 함께 베트남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고 그 피해 중에 적지 않은 분이 한국군과에 의해서 전려졌던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만 서로 반성이 되고 화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그런 것을 하는데 또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듯이 갑자기 압수 무슨 뭐 그게 들어왔다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림 보면서 어떤 때문이죠. 생각을 그림 했냐면 때문이라는 그 거. 그림 홍성남 합의의 그림 때문인데 복수의 진짜 피바람이 시작되는구나. 네. 이제 예,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아마 민족문제연구소 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꼭 1년에 하나씩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통합진보당 이후로 재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금성교 와서 한번 때려잡기 하고 네, 그다음에 네. 통합진보당 때려잡기 했잖아요. 네. 근데 100년 전에 나오니까 민족문제연구소 때려잡기잖아요. 네. 어느 정도냐면 올해 1월 달에 대구시 교육청에서 방학 때 복지학습 가운데 100년 전에 상의했다고 교사를 징계 착수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에 뉴델리라는 아주 그 이상한 그 또라이 찌라시죠. 신문이죠. 예, 그 신문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여기에 이제서 뭐냐면 이제 역시 또 이 사람들은 단어가 딱 세 개예요. 좌편향 아니면 네 글자 혀가 짧아서인지 단어가 길지 않아 세 글자가 안 되면 네 글자를 하는데 종북 좌빨. 근데 여기서 신동화가 이제 치고 나옵니다. 신동화가 3월에 역사 다큐는 100년 전쟁에 이승만 죽이게 돼서 악의적으로 보도를 해요. 예,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좀 이게 좀 납득이 안 가시는 분인데 이인호 아산정책연구원 원장 이사장이죠. 이 양반 옛날에 고려대학교 교수를 했었어요. 그때 뭐 책이 또 러시아 지성사를 했다고 해서 정말 지성적인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한 사람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양반이 청와대 원로회의에 갔잖아요. 예. 꼬질렀죠. 야 그때 3월 달이에요. 그때 남북관계 아주 위험할 때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사일을 쏘냐 안 쏘냐 하고 남북이 이게 다시 전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아사리판이 한마디. 그다음에 장관은 제대로 임명도 안 되는 그 하여튼 외우 내환인지 하여튼 안팎으로 시끄러울 텐데 기껏 원로 회동에서 이 양반이 뭐라고 했어요. 각하 대통령 각하 보셨나요? 백년 전에 안 보셨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나오고 그다음에 박신희 대통령도 나오는데 험담하고 있어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원로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꼭 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하기 그래서 그 유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에 적는 거예요. 이 수첩에 딱 적었더니 바로 그 다음날 우리가 아는 그 숫골 신문들이 수첩에 적었다 보도한 거예요. 수첩에 적은 게 뭔 특종 기사라고. 드디어 데스노트야. 예, 그렇게 되니까 조선일보가 드디어 그죠 사설을 씁니다. 현대사를 총칼 없는 100년 전쟁으로 몰아가는 좌파, 그죠? 수첩에 적은 내용을 이렇게 몰아버리라는 거 사실은 코치하는 거가 또 다름없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고 나서 뭐냐면 이제 뉴델리나 채널 A, TV 조선에서 일제히 뭡니까? 100년 전쟁을 까기 시작했죠. 예, 하면서 뭐냐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안 하면서 마구 취재돼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들을 했는지 그들이 네. 보면은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에서 100년 전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왜곡한 반한 문건이다. 이런 말. 반대한민국이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승만 기념사업회 김일주 사무총장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100년 전쟁은 좌파 유전자 심어 놓으려는 새빨간 선동 거짓말. 이런 말들을 했고요. 뭐 역사 왜곡이다, 뭐 친북 잡발이다,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너무 평이한 수준이고. 그렇죠. 또 하나 뭐냐면 이 아까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이 아산 정책연구원 이사장이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100년 전쟁은 대한민국을 향한 선전포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가 어떤 말을 했냐면 100년 전쟁은 내세울 역사가 없는 집단의 집단적 광기다. 그래, 김구 선생 내세웠는데 아주 집단 광기인가 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들이가 내세울 게 없어서 이승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내 생각에는 데스노트에 우리 근혜원이 데스노트 딱 펼치면은 빨간색으로 1면에는 이정희, 2면에 민족문제연구소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로 그 뭐죠? H면인가요? 100페이지쯤 가 라디오 반민특위. 여기로 올라가겠죠. 재결할 방송이잖아요. ATV에서 뭐냐면 5가지 역사 왜곡에 대해서 며칠 전에 예. 했어요. 근데 거기서 1등 하셨어요 한번 우리 방송. 종북 부부. 네. 우리는 역사 왜곡 부려서 역사 왜곡. 랭킹 1위 금메달 땄어요. 여기 또 100년 전쟁? 예, 100년 전쟁. 여기 1등만 모일 수 있는 건가? 레벨. 그러니까 문제는 3위가 아벤가 그래요. 3위가 아벤데 1위가 민족문제연구소예요? 예. 와. 예. 근데 4위가 전 5위가 세계는 하시못해요. 아벨을 때리려고 애를 쓰는데. 예. 아벨든가. 내가 그걸 딱 이제 누가 보라 해서 한번 봤어요. 인터넷으로 기가 막혀서 보니까 그 A 채널이 역사 왜곡의 금메달이에요, 사실은. 예. 하여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는 뭐 발광들이야. 늘 하던 발광들고 그들의 체질이고 아는 단어가 그것뿐인데 문제는 실제적인 행동에 옮겼죠. 예, 네. 옮겼는데 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섭다기보다 기가 막힌 게 신원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트위터에다 수배 트윗을 올렸어요. 네. 민족문제연구소를 폭파하는 장면을 만들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제수류탄인가 사제수류탄을 내가 만들어 놓으라는 어떤 그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만세라고 태극기 휘날리는 그런 만화가 있어요. 제 트위터에 한번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짓을 한 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미국에 입선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정확하게 민족문제연구소에 폭탄 테러를 교사하는 만화예요. 그렇죠. 네. 연구소 간판이 2개로 쪼개졌네요. 근데 미국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테러범이에요. 신원철 미국에서 그냥 강 크게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선생님 갖다 놓는 거 아니야? 그 선생님 트윗도 계정 폭파해버렸고요. 그게 막 지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상 한꺼번에 많은 사람 블락을 걸면 계정 폭파되거든요. 선생님 계정 폭파해버렸죠. 그다음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명단을 해킹해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공개했죠. 과정들. 네. 예. 보면 이거는 굉장히 범죄예요. 예. 왜 그러냐면 미친 사람들이다.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해킹을 해가지고
그것도 그냥 일베라는 가장 저질 사이트잖아요. 자살 저질 사이트는 가장 저지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곳에다가 그걸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수사 의뢰를 했지만 잘 모르겠어요. 아니 뭐 심각한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는 곳인데 거기 보면은 뭐 난리잖아요. 사실 5.18 관련해서 어떻게 그런 그렇죠. 열사들을 그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하여튼, 국정원 하는 우리 님크 그 20대 거기도 일베가 집회를 온대요. 탈을 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베라기보다는 그 안에는 일베충이겠죠. 네네. 예. 왜냐하면 모든 사이에 다 접수해서 본 사람들이 뭐 일베충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조직적인 거예요. 이거는 일베가 본질이 아니고 국정원이 노는 데잖아요. 국정원이. 그 일베충이 국정원들이 사실 만들어내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일베는 행동대원이죠. 예. 지금 결국 보면 뉴스타파에 나왔더라고요. 국정원에서 최소한 10명 이상이 그죠? 10명 이상이 예. 일베에서 활동하고 트위터에서도 있다. 작업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베에서 작업한 것도 다 오늘의 유머에도 들어가고.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왜 이제 이 일베가 사이트를 마비시키는 이런 과정들도 많잖아요.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못된 애들 있잖아요. 학교에 막 집단 따돌림하고 진짜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정신세계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열받으니까 일베를 공격하러 간 거야. 같이 사이트 한번 우리도 막아보자.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정도의 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국가의 이 도움 없이는 그런 이 사이트의 기본 능력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일베 광고비가 8천만 원이 들어온다. 이게 국가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게 분명하다. 국제사 이런 말들이 초청도 많죠. 했죠. 일베 관계자들. 예. 네, 그 사진도 뭐 나오고 이랬었죠. 시계도 주고. 그게 근데 그 시계는 절대 시계. 평일날 오전 짓을 8시였어요. 잘 안 하잖아요. 원래는. 예, 국정원이 그런 걸 원래 하기 코미디지 저는 않습니까? 그거를 일베를 제가 몇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데인가.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글을 봤어요. 국정원에 초청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면서 인증샷을 올린 거예요. 뭐 누구누구님 뭐 국정원을 구경시켜주고 점심 식사 뭐 해준다고. 그래서 나 간첩 신고 많이 했더니 이렇게 포상을 한다. 근데 얘네가 간첩 신고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간첩을 내가 했으면 말을 안 하겠는데 주로 이제 우리들이거든요. 라디오 반민특위라든지 뭐 낙검수라든지 민정문제연구소라든지 이런 모두가 아는 사람을 신문에 매일 나오는 사람들을 간첩이라고 신고를 해요. 얘가 이런 말했다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국정원 작년 선거개혁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과거에 박정희 시대 때 뭐냐면 KCIA로 불렀잖아요. 중앙정보부. 네. 이때의 작태들 정치 공작이 지금 작년 대선을 전해서 완전 극단적인 행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앙정부의 부활이에요. 네네. 예, 이것은 심각하고 그건 대단히 그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놓쳐서 안 될 문제예요. 근데 완전 저질이지. 그 부활도 좀 예전에 약간 폼나게 하고 싶어 했던 게 있는데 요즘은 그냥 정말 애들 막 가는 애들보다 훨씬 더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국정원이 뭐냐면 청소년들도 민망한 그런 저질 표현을 쓰면서까지 공작을 하는 거예요. 네. 일배충이 되어가지고. 그 청소년 파괴범이에요. 맞아요. 예, 이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빨리 먼저 청소년위원회에서 국정원을 그 관계자가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청소년법 위반 이것도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문 닫는 예. 게 맞고요. 저는 제 막내 동생이라든지 제 제자들이 일베에 들어가서 그런 걸 보고 놀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 동생이나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너 일베 들어가 봤니? 그랬더니 들어가 봤대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활동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럼 너네는 어디서 놀으니까 오늘의 유머에서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중국 사이트에 찍힌 오늘의 유머. 그런데 보면 아까도 했지만 이런 현상들이 100년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지금 뭐냐면 이런 것을 한번 들으시는 분들이 이게 그냥 가는 일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국사 편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하는데 편찬위원들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동아일보에서 칼럼을 써가지고 얘들이 100년 전쟁에 출연했다. 그래서 반한 친북 세력을 얘기했어요. 그 나서 다 잘렸어요. 뭐 이상한 게 국사 편찬위원회가 동아일보에서 GPL 칼럼 하나 가지고 바로 제끼 딱 잘라요.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오늘 서경석 목사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100년 전쟁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거나 들으셨을 겁니다. 200만 건이 돌파됐다고 글쎄요, 하잖아요. 네. 대단해요. 목사님께서도 영상 보셨죠? 봤습니다. 네. 네.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민족문제연구소가 네. 아주 오래되고 그 좌파 쪽에서는 상당히 권위 있는 단체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주 극도로 왜곡시킨다는 거죠. 어느 한 부분만 완전히 침소봉대해서 네. 그게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주 왜곡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친일파로 규정했죠, 영상. 예,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단종론을 분명히 하고 그때 반공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 우리 뭐 완전히 그냥 우리 공산화 됐습니다. 네, 이건 뭐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나라를 지켜준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추앙하기 위한 건국절 운동을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네, 드리면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사 인식 제대로 해야 되고 뭔가 DNA적인 것을 민족문제연구소가 심으려고 이 영상을 만든 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요즘 보면요. 네티즌들이 역사 이제 걸 제대로 알았다는 알 것 식이죠. 같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이거 너무 조작된 거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영상이 작년에 대선 시기에 나왔죠. 그러니까 대선 시기에 간접적으로 이승만, 박정희를 그렇게 아주 왜곡하고 비하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박근혜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그런 캠페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과거의 낡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박근혜 정부가 정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바르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사 교육을 꼭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나 종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00년 전쟁은 대한민국의 어떤 기강을 흐리는 실패한 역사를 보여준다. 패배주의에 젖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독재자들이나 살인을 저지른 대통령을 미화하는 것이 패배주의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도대체 패배주의라는 거야? 근데 이게 나라가 진짜 한심한 수준인 게 뭐냐면 얼마 전에 그런 어떤 일베나 이런 쪽에서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했대. 그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역사상에서 참 자살한 대통령은 유일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강용석이 했습니다. 강용석이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예. 아, 그래. 강용석이 그런 얘기를 인간들이 했는데. 참 저질이네요.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부하한테 총 맞아 죽은 대통령도 유례 없지. 뭐 이런 거랑 아니 하야를 두 번이나 한 쫓겨난 거잖아요. 거죠. 예, 쫓겨난 두 번이나 쫓겨난 대통령은 강용석 씨가 또 그 얘기까지 이승만이지. 했어요.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처지는 사람이 노무현이다. 근데 그럼 다른 대통령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 전두환, 노태우, 이승만, 박정희 이런 사람 모르나? 강용석 씨는? 걔는 그 시절에 국회의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거겠지 뭐. 아, 이명박 씨만 하나? 하여튼 그렇게 표현을 이제 사람들은 반발을 해서 아니 국민들한테서 쫓겨난 대통령은 그럼 이승만 그리고 부하한테 총 맞아 죽은 박정희 이런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우다. 그래. 이렇게 반응들을 막 했는데 그렇죠. 감옥 간 대통령도 있고. 저는 사형인가 무기징역 받은 대통령도 있고.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다투고 있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 공과 과가 뭔지를 지금 시기에 어차피 역사적 진짜 박근혜 씨가 좋아하는 역사적인 어떤 평가가 끝난 거잖아. 끝냈는데 또 다시 관 뚜껑을 열어갖고 전혀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강씨 선생을 많이 봤나 봐요. 죽은 강씨를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 대통합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잖아요. 없어요. 뭘 그렇게 국민이 아니야. 이승만과 박정희로 다 모여. 그렇죠. 흩어지면 죽습니다. 나한테. 네. 신뢰 프로세스도 봐봐. 남북 간의 신뢰는 없어.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국회에다가 수첩을 적은 이후에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또 아사리판에 또 국사편찬위원장 등을 불러가지고
본인들 부정합니다. 백년 전쟁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알아봤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 뭐 알아본다는 게 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국회에서 또 대정부 질의를 해요. 그 유승호 새누리당 의원이 2번 질의합니다. 네. 그것도 유종복 안전행정부 장관한테 해가지고 답변을 받아내는 거 있잖아요. 답변을 받아낸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행을 하라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객관적 검증이 없는 동영상은 국민 통합을 제할 소지가 있다라고 행자부 장관이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정체성이 지켜지고 역사를 올바로 설 수 있게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대응 방침을 밝힙니다. 공안 탄압을 선언한 거죠, 국회에서. 예, 그렇죠. 국민 대통합을 방해한 동영상은 도대체 뭐지? 아니 근데 객관적 자료가 없고 국민 통합 정통성을 국가의 정통성 부정하는 막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객관적 자료가 없는 거는 오히려 저쪽의 주장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땐 그 대답했던 그 행자부 장관 이승만 12가지 시험 문제를 제가 내고 싶어요. 네. 본인이 어떤 근거 적게 했는가. 근데 이게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나가면서 그다음 뭐죠? 광고가 나가잖아요. 광고가 나갔어요. 근데 이승만 기밀 사업회에서 이제 광고를 냈잖아요. 그 광고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는 김정은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그 백년 전쟁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백년 전쟁 세력은 400억 원인가 600억 원의 돈을 파이프라인으로 삼고 있다. 공작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백년 전쟁이. 그 다음에 더 웃긴 것은 얘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광고의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민사소송으로 기둥뿌리를 뽑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갈취하자는 거예요. 네. 형사소송으로 사회화 격리시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걸 7대 일간지에다가 소송 비용을 모으면서 모금을 합니다라고 광고를 같이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광고비잖아요. 그렇죠. 이 7대 일간지만 최소한 1,500만 원이에요. 아니 1억 5천만 원이에요. 네. 소송 비용이 없다고 모금한다는 사람들이 1억 5천만 원을 경제 창조적이다. 창조적 경제. 소송 비용 안 들어요 거의.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때로는 이승만에 대한 먹기에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소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해킹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 고소장도 아주 고약해요. 우리 소장님을 보고 북한의 김일성에게 충성 서약문을 보냈다는 그런 식으로 나오니면 뭐 그 빨개는 완전 박헌영의 이름 따서 임헌영을 했던지 고소장에 그런 것까지 추가로 넣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고소 내용 아마 우리가 오늘 다루겠지만 12가지 범죄 사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그 이름을 가지고 장난질한 사람도 강용석이에요. 만국의 헌영. 근데 이게 지금은 그 강용석 거를 다 이제 뭡니까? 요즘은 카피했다 그러나요? 그래서 그걸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소장님이 강의하고 있는 어디 백화점에 김일성 충성서약문 이런 내용들을 적시해서 보내면서 못하게 강의를 끊으라고. 다시 말해 굶겨주게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파쇼적이에요. 내가 볼 때. 낸시랭한테도 그래서 낸시랭이 그 영국에서 그 엘리자베스 거지 여왕 퍼포먼스를 했었잖아요. 그 일베 애들이 영어로 그 사이트 영국 그 국가 사이트를 막 거의 마비시키듯이 막 이메일을 보내고 낸시랭이 종북 세력이다. 그래가지고 취소가 됐죠. 그런 걸 또 취소를 하는 건 또 뭐야? 하여튼. 그렇죠. 지금 동원된 게 지금 봐봐요. 맨 처음에 이제 언론이 시나리오를 잘 짜주고 뿌려주고 거기서 막 그 실제 네티즌 국정원으로 추정된 네티즌까지 쫙 움직이는 것까지 정말 이게 완전히 국회, 청와대 다 움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민족문제연구소 100년 전쟁 이거를 제물로 삼아서 뭐 한 건 하려는 거죠. 네네. 데스노트에 적히면 그래서 근현대사의 진실을 알리는 모든 행보와 관련해서 이것을 위축시키려는 거잖아요. 이건 100년 전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근현대사의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어떤 호기심 이런 것 자체를 니네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 이렇게 억누르는 거거든요. 너네도 이 꼴 당하고 싶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지금 100년 전쟁은 어쨌든 이후에 차기 계속 후발 이런 것들이 계속 준비가 되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그 100년 전쟁 13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12가지가 허위고 하나가 조작이다. 네네. 라고 해서 했어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코미디냐면 이승만은 김구와 끝까지 가려고 했다. 이것도 고소 내용이에요. 그럼 김구 선생님이 배신한 건가? 이승만은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게 왜?
김구와 이승만이 대립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소 내용은 이승만이 김구와 끝까지 하려고 했다. 이것이 고소 이유예요. 웃기네. 무슨 고소가... 안두희한테 물어봐라. 네, 그래서 나도 이따가 다 이야기하겠지만 네. 저희들이 이 100년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100년 전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혹시 민족문제연구소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 게 자신이 없거나 혹시 과장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얘기 많이 돌았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 사실 자체를 대답하기 곤란한 엉터리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워낙 떠들고 해킹까지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자회견 정리하는데 그 100년 전쟁에서 사용했던 원자료들 전부 다 공개했어요. 네. 아유, 그다음에 그쪽 반박의 내용도 우리는 정직하게 그쪽 반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그것이 왜 엉터리고 잘못됐는가를 다 우리가 원자료를 해서 돼 있어요.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거 PDF 파일로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 그 자체가 150페이지 정도 나와요. 네. 우리 자료가. 저는 이런 요 과정 있잖아요. 송사 관련해갖고 100년 전쟁 요 과정도 다큐로 남기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반박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의 터무니없는 것들을 막 이렇게 주장과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청와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촥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선 이 민족문제연구소랑 우리 제대로 된 역사를 알고자 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또 이것을 반박했는지와 이 자료를 또 촥 하면 또 하나의 이제 100년 전쟁의 한 편이 되는 것 같아요. 요 다큐도 만들고 막 그랬더라고요. 걔네가 반박 다큐도 만들고 뭐 반박 영상물도 만들고. 네. 설마 나는 그 제목이 생명의 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나 교회 무슨 책인 줄 알았어요. 생명의 길이요? 예. 제목이 생명의 길. 뭐 다단계 뭐 이런 필인데 느낌은. 아니면 그 유사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 이승만 박정희 이제 박정희 일부를 다룬 건데 이번에 나온 100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근데 주되게는 이제 이승만 독립운동가 맞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한번 독립운동을 했죠. 근데 그 내용을 보자는 거예요. 네. 어떤 독립운동인가를 제대로 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통일운동가는 많아요. 간판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내용에서 문제로 삼는 것들이 있잖아요. 100년 전쟁에서. 100년 전쟁이 지금 2명의 문제적 한국인, 일단 외형상 한국인 거울머리 외국인 이렇게 딱 걸었는데 여기서 좀 막 반발을 하는 게 친일 관련해서요. 이 친일 관련해서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심정적으로 되게 예민한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박정희 친일은 걸어도 조금 밀리는 게 좀 있어요. 왜냐면 혈서랑 이런 것들도 있고 약간 과정에서 지금 패소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독립운동가 이승만과 관련해서는 좀 심하게 발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단 말이냐 그럼 막 이러면서 반발을 하는데, 그래서 요 이승만과 관련해서를 좀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건 뭐고 뭘 거짓말이라고 계속 우겨대는 건지 그 반박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은 박사라는 친구가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예. 이 박사. 지금은 박사가 참 별거 아닌데 이때는 참 별거였나 봐요. 그쵸? 별것인데 문제는 독립운동에서 박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이승만밖에 없어요. 독립운동하는데 박사가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이승만 지지자들은 이제 어떤 문제 제기냐면 걔들은 놀라운 게 아주 고소 내용이든 그다음에 A 채널이든 여러 군데 떠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일사불란한데 100년 전쟁이 이승만 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대단히 훌륭하고 계속 인용되는 그런 뛰어난 논문에 불구하고 그것을 박사학위 딴 것이 뭐냐면 사기고 또 평가절하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봐도 박사학위를 딴 과정이 되게 오묘해요. 정말로 한국의 입시생들이 좀 배울 만한 내용들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박사 따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원래 우리가 이제 이거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뻑하면 리박사 그랬잖아요. 네네. 예, 하여튼 그놈의 하여튼 미국 갔다 와서 박사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뭐 이렇게 과시하는데 실제로 그건 도움이 됐을 수는 있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땄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네. 이것이 미국의 상류 사회에서나 외교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5년 불과 3, 4개월 만에
학사, 석사, 박사를 동시에 딴 거예요. 거의. 천재였나 봐요. 심지어는 뭐냐면 박사 학위를 코스로 맡고 박사 학위 따기 직전에 석사를 마치는 놀라운 과정이 있어요. 불법은 아니에요. 근데 불법은 아니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학교를 3년 만에 졸업한다면 불법은 아닐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그건 놀라울 수도 있지만 기가 막힐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문제에서 사실 이승만 연구자들조차도 어떻게 해서 5년이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딸 수 있었을까? 라는 게 다 궁금해하고 있어요. 더구나 또 박사학위 때문에 독립운동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얘기하고 또 하와이에서 고생하는 그 사탕수수 노동자들, 한인 노동자들에게는 야,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대 하면 또 남들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떤지를 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네. 봤더니 이 결정적인 것은 선교사 도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네네. 물론 개인의 머리도 좋았죠. 예. 저는 머리가 좋다는 것이 그냥 훌륭하다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그런 문제는 다른 거죠. 예. 바른생활 시험 100점 맞았대서 바른생활 안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선교사들의 그 10명이 넘어요. 하여튼 추천서를 한두 장이 아니고 16명인가 이상의 추천서를 들고 간 사람은 이승만 하나예요. 저는 이런 추천서를 10몇 개를 들고 가는 것 자체도 저 경이롭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예. 그 다음에 박사학위를 가가지고는 우리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불법은 아니지만 그 당시 대학에 관련해서는 불가능하게조차 했던 그러한 학사, 석사, 박사, 무따기, 동시에 무조건 따기.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에는 결국 미국 선교사나 미국 개신교의 힘이 있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놀라운 이승만의 지배함들. 그리고 이승만의 어떤 능수능란함들이죠. 네. 이런 것들은 정확히 얘기했을 뿐이에요, 과정들을. 그리고 그 과정들은 정확하게 유영익 교수라고 이승만을 가장 홍보하신 앞장서는 학자예요. 네. 책을 놓고 우리가 정리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우리가 했는데 뭐가 찔린다고 해서 왜 그런 과정들을 폄하했는데 폄하가라고 우리 그 지배함에 우리는 경악한 것을 보여줬을 뿐이에요. 네. 궁금한 게 하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또 뭘 시비 거냐면 왜 이승만 박사학위 논문이 훌륭한데 이야기 안 했냐는 거예요. 그건 당신네 마음대로지. 우리는 박사 논문 이야기 하자는 게 아니고 논문을 따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네. 박사 논문을 훌륭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고소장의 또 고소 원인 중에 하나예요. 네네. 논문은 어떤가요, 근데? 논문은 이제 한반도 중립화론인데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맛에 맞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뭐죠? 여러 식민지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 유용성이 있었던 것이지 그냥 한국 독립운동에 유용한 내용이냐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 지네가 하면 되잖아, 그거는. 그렇죠. 자기들한테요. 박사논문의 지네가 뭐 그 이승만 박사는 누가 몰라. 생명의 길을 만들건 무슨 생명의 물을 만들건. 예,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 미국 개신교계의 전폭주 지원과 지배한 노력이 결합한 것인데 문제는 저는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잘할 게 없어서 박사 딴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지 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승만이 박사를 딴 다음에 잘 보시면 미국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네. 하와이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는데 이승만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그가 상해, 즉 독립운동할 때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하냐면 매우 핵심 쟁점이에요. 네. 근데 적어도 망명정부이지만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네. 임시정부는 어디 있었어요? 상해에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어디 있어야 되죠? 상해에 있어야죠. 근데 대통령은 외군 중이야. 출타 중이야. 네. 부재야. 외유가 길어 하와이에서. 네, 딱 6개월만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만 있어서 그렇다면 미국에서 독립하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게 이승만하고. 이승만은 그 평생 동안에 독립운동이랍시고 그가 임시정부 대통령 할 때 어쩔 수 없이 왔던 6개월. 그 나서는 다시는 안 왔던 그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의 미국 유학이나 미국 박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같이 독립운동가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네네. 장건상이라고 했어요. 이분 또 초기에 보면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가지고 그 발프레즈 예비학교를 거쳐서 이분도 여기서 선교사 초청장인데 그냥 딱 한 명. 그 게일 목사라고 있어요. 코리안 스케치라는 책을 썼던 분이죠. 추장을 받아가지고 벨프레저 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해서 12년 졸업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분 어떻게 됩니까? 독립운동 하겠다고 다시 들어와요. 이때 안창호 선생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래서 뭐냐면 안창호 선생이 흥사단을 조직해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당신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주립대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영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흥사들 일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장근산 선생은 이 안창호 선생의 제안조차 거절합니다.
해가지고 나는 독립운동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중국의 신규식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동제사라는 조직을 만든 분이죠. 네. 이분이 상해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상해로 갑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상해로 갔어요. 근데 몇 년 뒤에 이승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로 가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냐면 이 비행기 배값이 없었잖아요. 네네. 이승만은 늘 돈을 이렇게 모금을 해가지고 갔었지 않습니까? 이 장건장 씨는 배값을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포도밭에서 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무더운 볕에서 포도를 따면서 1급을 시급 하루하루씩 주는 수당을 모아서 예빌마에서 시애틀에서 상해행배를 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또 아는 김규식 박사 있죠? 네. 예, 임시정부의 아주 그 지도급이지 않습니까? 해방 후에는 이제 그 네. 통일운동 하셨잖아요. 네. 이분 좌익 아닙니다. 예. 예. 이분이 또 프린스턴 대학교 선배예요. 네. 이승만의. 예. 예,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제 이승만이 자라가는 프린스턴 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을 해서 1904년에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에서 영문학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네. 영어는 완전 요즘 말 캡장이죠, 그러면. 네. 예. 그런데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뭐냐면 박사학위 과정 밟아라. 그래가지고 장학금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장학생으로 선발하고 학비도 지원한다는데 그때 바로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네.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한반도를 러일 전쟁은 뭐예요? 즉 한반도를 강탈해서 러시아하고 일본이 싸우는 거죠. 즉 우리 집 네. 먹으려고 입지 아저씨들과 우리 집 안방 들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전쟁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그는 고국의 독립을 위해서 나는 돌아가야 된다 해서 장학생 제한까지 거절하고 귀국합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갑니다. 예. 근데 안창호 선생 볼까요? 근데 갔는데 그래서 돌아왔어요. 근데 1910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뭐냐면 김규식 선생을 회유합니다. 네. 일본 대학 교수 자리를 주겠다고. 예, 그때 어떻게 해요? 김규식 선생이 그냥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중국인들에게 인삼 팔러 간다고 핑계대서 떠났어요. 네. 떠났는데 들어갔어요. 미국 안 갔어요. 네. 호주도 안 갔어요. 뭐냐? 중국으로 갑니다. 네. 독립운동하러 갑니다. 무장투쟁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은 평생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안창호 선생 볼까요? 미국에 진짜로 그 조직을 만드신 분은 안창호 선생이에요. 네. 샌프란시스코 기반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뭐냐면 이른바 유학을 갔었어요. 갔는데 유학을 하러 갔다가 내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왜냐 거기는 이민자 우리 한국인 이민자들이 서로 상투 틀고 싸우고 또는 이제 천대받고 있는 걸 보고 나서 본인 스스로 뭡니까 노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로스앤젤레스 근처에서 오렌지 농장에서 오렌지 따고 그다음에 미국인 집안에 하우스보이 아시죠? 네. 예, 하우스보이 시키면 파출부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거 하시면서 아예 공부를 안 하시고 공부하러 왔다가 그래서 만든 게 흥사단이에요. 네. 그 이번 어떻게 됩니까?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대통령은 안 가는데 이번 내무총장이 됐어요. 네. 다시 상해로 보내니까 합니다. 네. 자기 기반은 미국에 있었잖아요. 그 이승만이 다 먹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상해로 합니다. 상해로 와서 임시정부를 사실 만드는 산파를 하고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승만 씨가 그렇게 욕했던 윤봉길 어거 있지 않습니까? 네. 1932년에 이 어거에 연루가 돼서 체포가 되었어. 상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요. 네. 그래서 고문을 당해가지고 38년도에 출감을 했죠. 보수 출감인데 순국하십니다. 네. 저는 솔직히 우리가 미국 유학생과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들 미국 박사 딴 것이 엄청난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하고 논문 잘 썼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미국에 기반이 있고 미국 박사를 따든 미국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죠? 독립운동 하겠다고 임시정부로 오거나 다시 다 들어왔어요. 근데 대통령이 한 사람이 6개월만 왔다가 삐져서 돌아갑니다. 돈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그러고 늘 자기 돈을 한 적이 없잖아요. 노동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진짜 뭐 기생충이네요.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박사 학위를 따면서 뭐예요? 뭐 했죠?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증기관차 만든 사람이 아니고 친일파 미국 사람인데 친일파예요. 을사조약 이후에 을사늑약이라 그러죠. 1905년 이후에 일본의 이른바 을사조약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한국 식민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데를 저격을 동조했던 당했죠. 아주 악질이죠. 예. 그래서 전명환 의사 등이 장인환 사살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재판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이승만한테 부탁했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박수 논문이 바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박수 논문 준비가 바빠서 못하겠다 했어요. 지금 비교가 됩니까? 그 박사가 뭔지. 저도 박사예요. 근데 뭐예요? 이게 독립운동 한다는 사람이 이 이승만의 박사 학위 취득 과정은 집요한가, 그다음 미국 개신교는 뭐냐 종교 지도자를 키우려고 한 거예요. 독립운동가를 키우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승만은 그래서 잘 적절히 활용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가 우선순위였어요? 박사학위가 최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친미 기독교인을 한국의 새로운 지도층으로 키우기 위한 그렇죠. 미국의 고도의 어떤 배려죠. 이런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고 사실은 그래서 대통령 선서라든지 뭐 이런 국회에서의 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막히죠. 이렇게 성경 들고서는 했다는 거야. 응? 한국의 한국 얘기 국부 들어보면 이분은 거의 독립운동계에는 계셨어요. 근데 거의 그 안에서 이제 대부 앵벌이 독립운동을 오래 하시면서 박사학위를 따는데 매우 분주하셨던 분이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적어도 1910년대는 저도 10년대는 그랬던 거예요. 또 있죠. 소송하시느라 분주했죠. 제3권 분쟁이나 폭력 사태. 네. 그러니까 박하원 쌤이 그 박사 논문에도 바쁜 와중에도 저희 방송도 진짜 꾸준히 나오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셨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기여하려고 선생님도 박사학위를 따시는 거지 뭐 어떤 자신의 순수한 지적 욕구와 뭐 사실 저는 지적이진 않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박사라는 학위 때문에 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논문도 계속 미루시고 근데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말죠. 타이틀을 보통 사람들은요 박사 하겠다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유일하게 떠드는 건 이승만 쪽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논리를 저도 봤는데 이들이 항상 주장은 똑같아. 그래 나쁜 것도 있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박정희가 친일했던 거, 뭐 닭깎이 마사오였던 거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인정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좋은 얘기는 쓰지 않냐. 이승만 이렇게 훌륭했다. 논문이 좋았다. 이런 걸 써라.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더 발전된 또라이들은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해라.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네가 해라 이거예요. 저도 그거예요. 네가 하에 가서 해라 이거죠. 뭐. 아니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들어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어제도 사실은 제가 어디 이제 시민강좌, 노동강좌를 했었어요. 그래서 100년 전쟁 이승만을 보시고 하신 네. 말씀이 이승만 아니네. 우리가 아는 너무 이승만의 실상하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승만은 뭘 했는지 모르는데 소문만 무성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 좀 이따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이승만 독립운동을 얘기할 때 다른 독립운동가가 없는 특이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운 거. 심지어는 네. 이 사람 혹시 친일파 아닐까라고 의심할 정도의 친일 발언도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와이에서 소송이 10건 이상의 소송을 한단 말이죠. 독립운동 하러 간 건지 뭐냐면 소송하러 간 건지 헷갈릴 정도가 되는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또 근데 나오겠지만. 그 소송이 어떤 시국적인 이런 거라든가 정치적인 건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예, 근데 내막이 보면 좀 민망합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민망합니다. 1910년대는 그 독립을 빙자한 학위 논문에 올인하셨고 1920년대부터는 돈과 조직을 먹기 위해 분투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의 상당 부분은 그것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됐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이승만이 박사 학위를 따는데 5년 3개월 동안 노력했다 할 때 이 이승만 지지자들은 참 머리가 좋았다고 정리를 해버려요. 네. 두 번째로 박사 논문이 훌륭했다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면 수재에 대한 연구가 아니잖아요. 네. 나는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 입학했다는 입학 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나는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이렇게 땄다는 고시 안내가 아니잖아요. 네. 독립운동사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이때가 뭐냐면 한반도가 경랑에 휩쓸릴 때 아닌 거야. 나라가 망하고 그죠. 네. 사면도 일어나기 직전이고 뭐 이런 것들 아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짧은 기간 5년 내에 학사, 석사, 박사를 했다면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럼 다른 유학생들은 그 시기에 유학생들은 어땠을까라고 비교를 한 게 상식이죠. 네, 그렇죠. 그때 아까 보십시오. 장건상이든 안창호든 안창호는 유학하러 갔다가 아예 학교도 안 다니지 않습니까?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김유식 선생 프린스턴 선배 아니에요. 예, 이런 사람들 보면 전혀 다르잖아요. 오히려 독립운동 하러 다 돌아와 버리잖아요. 고국으로 또는 중국으로. 그걸 놓고 왔을 때 이승만의 박사가 그렇게도 값진 것이더냐라고 저는 묻는 겁니다. 예. 나는 그래서 또 이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를 갖고서는 그렇게 머리 좋으면 또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사실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까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참 문제예요. 네, 그래서 또 한번 또 넘어가 보죠. 또 다른 쟁점으로.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판매